자, 9일 3월 모의고사 비문학 영역 분석할게요. 자, 39에서 43번 문제 나이테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개 방식 문제가 있고요. 알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포인트, 기억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A를 바탕으로 이렇게 추론 형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 쓴 거 43번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분석 시작을 하도록 하지요. 지문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단락별로 중심 세부 내용을 반드시 정리할 것. 자,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해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 여기 문답법이 있네. 문답법. 묻고 답하기. 전개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씩 짚어가면 되겠죠.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규명, 뭐 파악하다, 알아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규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밝히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와서요. 첫 번째 단락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이테 활용.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목재 유물들이 제작 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심재, 변재로 구분된다.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으로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다. 자, 심재 설명한 부분이 되겠죠? 네모칸을 좀 쳐둘게요. 변제는 이번엔 변제. 심재의 끝부터 껍질인 수피 전까지의 바깥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성포가 활성화되어 있어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다. 자, 심재와 변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제의 나이테의 수를 합한 것이 된다. 자, 여기는 뭐 심재 설명 그리고 변제 설명 두 가지밖에 없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자, 요 단락도 내용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한 요소 법칙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요소 중에서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이테의 너비에 큰 영향을 준다. 자, 다음 단락.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고사하다, 말라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3번 말라 죽을 되겠네. 다시 지문.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 수종은 나무 종류, 나무 수종,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다.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락도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은 수종의 나이테 너비가 달라지는 경우 요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환경이 다르면 나이테 너비가
변화 패턴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 연대 측정이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 연대기가 있어야 한다. 자, 벌채는 나무를 나무꾼들이 나무를 자르는 것을 벌채라고 해요. 자, 연륜 연대 측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연륜 연대기. 자, 별표 쳐놓겠습니다.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다. 자, 그림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백살나무의 연륜 연대기 1920에서 2020. 그리고 목재 유물에 쓰인 나무의 연륜 연대기 1850에서 1950 이렇게 돼 있죠. 쭉 보니까 이렇게 패턴이 겹쳐요. 예, 합쳐진 연륜 연대기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현재 지금 살아있는 애고, 그렇죠? 얘는 목재 유물입니다. 나무로 만든 물건일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놓고 봤을 때, 물론 같은 수종이 되겠죠? 같은 수종일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패턴이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만큼 사는 애들이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자, 나이테 너비 측정 헤아리면, 자, 헤아리면이 맞습니까? 아니죠? 헤아리다 뜻은 깊게 생각하다, 깊게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C 부분은 측정하다죠. 측정은 뭡니까? 정확한 수치로 재는 겁니다. 정확하게 수치로 잰, 이게 측정이죠. 3번이 틀렸죠? 자, 4번, 5번 안 볼게요. 화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귀찮기 때문에 4, 5번 여러분도 확인해 주시고, 자, 다시 지문입니다. 자,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여 이미 작성된 연륜 연대기에 비교하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하던 기간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 패턴을 비교함으로 진행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연륜 연대 측정에 대한 방법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은 연륜 연대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위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년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년이다. 이런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겹쳐 나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C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다. 얘가 뭐 한 1700년이다. 1750년, 뭐 1960년이다. 여기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D라는 나무가 있으면은 얘는 뭐 한 1500년이다. 뭐 1800년까지 있다. 그러면 또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물론 같은 수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1000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연륜 연대 측정 방식. 자, A 부분.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변제가 중요하군요.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 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게 된다. 변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하는데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 여기 좀 수치가 나오죠?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돼요. 자, 표준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연대기와 표준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다. 당연한 거죠. 더 이상 나이테가 없을 테니까. 하지만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한 값이 벌채 연도가 되는데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한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변제가 잘려나갔잖아요.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한다. 그리고 이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해 벌채 연도를 확정한다. 그 다음 벌채한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 기간이 1, 2년을 더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까지군요. 자, 우리가 지금 A 부분을 봤잖아요. 바로 A 부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A 부분이었죠? A 부분이었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연륜연대 측정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나무 서랍장에 대한 연륜연대 측정, 측정 참고 자료 두 곳의 서랍에서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하였고, 그러니까 서랍 두 개가 있는데 같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이 중 서랍 2에서는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보아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랍 1, 2의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작성한 후 표준 연대기와 비교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부분에 나와 있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 유의성 및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 자료 A산 소나무 T값 3.7, G값 6.9, 그 다음에 평균 변제 나이테 수 수령 100년짜리는 60개, 150년은 77개 이렇게 되어 있고 비산 소나무 T값 3.2, G값 60, 수령 100년은 58, 수령 150년 6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소나무 서랍장 유물 연대기 및 절대 연도 부여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랍 1 연대기, 서랍 2 연대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물 연대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때 유물 연대기는 뭐예요? 바로 이 서랍 1과 서랍 2의 연대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렇게 해놨고, 아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뭡니까? 변제가 57개죠. 변제가 57개. 위에서는 지금 수령 100년이 된 A산 소나무는 변제가 60개, B산은 5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지금 발생을 했죠. 네. 네, 유물연대기 변제 57개 체크해놓고 표준연대기는 1700년부터 1800년대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제 1번입니다.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 표준 연대기는 A산 소나무의 연대기가 사용됐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문에서 A 지문에서 표준 연대기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 부분 어디 보자. 유물연대기와 표준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하는데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것을 간주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3.5, 65% 이상 되는 것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3.5 넘는 거 A상, 65 넘는 거 A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맞는 설명이 되겠죠? A산 소나무 연대기가 사용됐을 것이다. 맞는 설명. 자, 두 번째,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년부터 1800, 요거죠, 요거. 네.
맞는 설명이 들겠고, 세 번째,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1802년일 것이다. 자, 마지막 연도, 절대 연도를 고려하는 방식은, 자,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평균 변제 개수에서 60개, 그쵸? 이게 기준이니까 평균 변제 개수에서 유물연대기의 개수를 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준 절대 연도에 더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세 개 차이가 나죠, 그쵸? 얘를 1800년에다가 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벌채 연도는 1802년이 아니라 1803년이 돼야 됩니다. A 부분에 벌채 연도를 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자, 기준 삼는 것은 A산 소나무였어요. 수령 100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때문에 수령 100년의 평균 나이트 수가 60개고, 그 다음에 여기 부여된 자료 유물연대기는 변제가 57개입니다. 3개 차이가 나죠? 이 말은 잘려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공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변제가 일부 잘려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거고, 여기에다가 표준 연대기를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틀린 거는 이제 3번이 되겠죠? 자, 4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수령의 소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인 나이트 수를 참고하면 가공할 때 잘려나간 변제인 나이트 수 사기일 것이다. 방금 얘기한 거죠. 다섯 번째, 벌채한 나무의 건조 기간을 고려하면 서랍장의 제작 연도는 1804년, 1805년, 1, 2년 정도 이 건조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마치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요.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연결해주면 돼요. 연결해줘서 선지가 요구하는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만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문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문자답 방식으로 화제시, 분답법 입석보, 대상의 특성을 관련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죠. 뭐 유물연대기, 표준연대기 어쩌고저쩌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심재와 분재에 대해서 나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했다. 요건 없죠. 이게 이제 어떤 비유적인 방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없고, 반대 상황을 가정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자, 그래서 연대 측정하는 것을 지금 뭐 사례 제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요. 40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나이테로 숲에 인접하였다. 자, 숲에 인접하 있는 것은 변제죠. 변제는 생장세포에 있는 진액으로 인해 밝은 색소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죠. 심재. 나무의 수령은 변제의 나이테의 개수로 파악할 수 있다. 자, 나무 수령은 변제와 심재를 더한 개수죠. 나이테의 너비는 가장 풍족한 환경 요소로 결정된다. 아니죠. 제한 요소 어쩌고저쩌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나이테만 남아있다면 연륜연대 측정 불가피하죠. 그래서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변제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 답은 5번. 41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륜연대기가 있어야 된다. 연륜연대기는 바로 요거 합쳐진 것들. 적절하지 않은 것. 동일한 수종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패턴이 달라지고,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장기간의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고,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이 될 수 없다. 제한 요소 법칙에 따라 나무가 생장 결과를 보여주고, 현재 국내에는 3종의 나무에 대한 표준 연대기가 존재한다. 위에 있었죠. 자, 그럼 3번 왜 틀렸을까요?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생장 환경에 따라서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할 수도 있지만 만약 같은 환경이 있다면,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2번 아까 했고, 그 다음에 43번도 읽어가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이테와 관련된 지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